두 번째 시그널픽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만찬 있었는데 내용 아마 뭐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90분 만찬. 별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데 뭐 네. 밥만 먹고 헤어지지 않았나 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밥만 먹고 헤어져도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하여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만찬에다 당직자들을 갖다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뭐 특별하게 예.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 나오고 밥 먹고 그냥 헤어진다고는 봐요. 예. 인원이 일단 너무 많았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무슨 구체적인 안을 서로 토의하고 이러려면은 그 예. 많은 숫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만찬 앞두고서는 독대를 요청한 게 언론에 보도되는 걸 가지고도 좀 신경전이 그래서 벌어졌었거든요. 나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독대를 신청을 했다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뭐 특별한 사연이 있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청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 대통령께서 그걸 갖다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사이의 관계가 저 정도냐 하는 데서 아마 일반 국민이 굉장히 불안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난 내가 보기에는 예. 일단 뭐 내용에 독대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독대를 성사시켜서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네.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서로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독대를 재요청했는데 이건 대통령이 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내가 보기에 뭐 첫 번째 독대도 수용을 안 했는데 두 번째 예. 독대라고 수용하겠어요? 안 할 걸로 보시는군요. 예.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저희 한동훈 대표 사이에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는 검찰 시절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거기에 예. 대한 신뢰가 대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서 법무장관도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참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서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당의 비대위원장까지.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신뢰가 크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대통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서로 좀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불신이 시작되고 그 불신의 골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출 때 한동훈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고 원희룡이라고 하는 저희 전 건설부 장관을 갖다가 네. 윤 대통령은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여튼 벌써 63%라고 하는 당원 국민의 지지를 받고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예. 그랬으면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네. 아직도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옛날 검찰 때 데리고 있던 부하로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난 들어요. 부하 직원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라는 거는 뭐 새카만 후배가 참 올라와서 네. 과거 선배 앞에 설 수도 있고 다 그러는 건데 그 역시 우리 윤 대통령께서 정치를 과거에 안 해보시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그런 옛날에 검찰 때 그런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긴 합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도 어떤 인정을 못 받는 대표인데 뭐 독대를 하겠냐 이런 식의 좀 노골적인 비판도 아니 있고. 당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당원의 63% 일반 국민의 63%의 지지로 됐는데 예. 그러면은 그 당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의 문제점은 지금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이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한동훈 대표를 좀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상적으로 대표로서의 자리를 갖다가 굳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나는 국민의힘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지금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저 방관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은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 소위 한동훈 체제를 어떻게 제대로 견고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관심들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들이 너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뭐 갈팡질팡하면서 좀 눈치를 아직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예. 이것이 한동훈 대표의 소위 정치적인 미래를 갖다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뭐 대통령하고 뭐 차별화하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 봤을 적에 한동훈 대표가 뭐 대통령하고 특별히 차별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민심이 하도 지금 험악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료대란이다 뭐 이런 등등이 상당히 지금 일반 국민 사이에 아주 정부와 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한동훈 대표는 정당의 대표로서 민심을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에 있어서의 현실을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빨리 극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는 양쪽이 다 별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둘이 같이 이러다 뭐 공멸할 수도 있을 것 나는 같은. 그러니까 내가 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우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서로 화합해서 잘 돼야지 사실 당도 좋고 대통령도 좋고 그러는 것이지 네. 거기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나는 양쪽에 다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했을 적에 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국민을 갖다 안심시키고 끌어갈 책임이 있는데 그 집권당 대표하고 대통령의 관계가 저렇게 참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들 지금 이미 많이 불안한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가 잘 안 되는 배경에는 뭐 의료 갈등에 대한 뭐 이슈도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게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도대체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건희 여사 네, 문제는 해결할 수 김건희- 없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여러 가지 행위가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냐 부정적인 네. 영향을 주는 거를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지 윤 대통령한테 이게 참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판단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 김건희 여사의 행위가 자기와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아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두 부분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 당사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여권 인사들조차도 김건희 여사는 지금은 활동을 할 시기는 아니고 조금 조용한 어떤 그 영부인으로서 행보를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아니, 판단을 그래.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 범위를 갖다가 설정을 하고서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면은 내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해야 할 영역을 초월하는 분야의 어떠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지금 이미 김건희 여사는
활동하면 안 되는 분야에서도 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에게 비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예전에 그 대통령 그 대선 앞두고 캠프에도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언을,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언할 사람이 주변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직언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저희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있을 적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를 가지고서 네. 참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내가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들을 두 분을 내가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서 당신네들이 친한 친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그건 절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윤석열 당시 후보와 친한 친구들에게 조금 대신 네. 부탁을 했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예. 결국 가서 내가 당시 후보한테 설득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사과문이라는 걸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네,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된 소위 영부인의 행동을 갖다 가지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더 약간 좀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 뭐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좀 불거지면서 그 과정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하람 의원까지 좀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분은 지역에서 뭐 여론조사 업체 이런 거 운영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는 있는데요. 뭐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를 띄우고 뭐 전당대회 때는 이준석 후보를 띄우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는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때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나는 그때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난 모르겠는데. 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그때는 난 그 사람이 소위 영남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그런 사실만 알아요. 예. 이분이 근데 뭐 정치권에 개입을 해서 여사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뭐 누군가를 뭐 공천을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인물이었을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예. 뭐 그 정도의 역량이 있었는지 없는지는 내가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김영선 전 의원도 어쨌든 개혁신당과 뭐 타진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 상황이잖아요. 뭐 그때 뭐 얼마 전에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터무니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였다 뭐 이런 나는 상황이었죠. 원래가 내가 이준석 그 지금 의원한테 그 개혁신당을 처음 만들었을 적에 예. 당신은 새로운 미래를 내걸고서 당을 시작했으니까 절대 구정치인들하고 이렇게 합세해서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말이야. 네.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서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낡은 정치인들 자꾸 만나가지고서 합당하고 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네 그랬어요. 그래 예를 들어 내가 이낙연 당시 전 총리가 하는 당하고도 절대 합당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합당을 해가지고서 결국 열흘 만에 또 갈리고 네.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어요. 예. 그런 조언이셨고, 일단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시긴 했는데 뭐 예. 별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아니 구체적인 나는 예. 내가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원칙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과거 국회의원 했던 사람은 절대로 내가 저희 비례대표에 올 수 없다고 내가 방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시작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는데 갑자기 등장인물들이 좀 밝혀지면서 개혁신당으로 불똥이 좀 튄 모양새여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셨고 뭐 이준석 대표에게도 여러 조언을 하셨을 거니까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좀 잘못 알려진 게 있으면 바로잡고 싶으신 게 내가 있으실까요? 보기에는 뭐 이준석 지금 뭐 의원이 예. 당시에 개혁신당 대표로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뭐 당을 어떻게 하면 좀 확장을 할 건가 하는 그런 일환으로다가 뭐 좀 우왕좌왕한 건 있었던 건데 네. 그 이외에 특별한 일은 난 없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해서 뭐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역 화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와 만나셨잖아요. 12일에. 예. 혹시 뭐 이런 지역 화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는 뭐 이 부분 그날 만났을 때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예. 내가 또 얘기할 그 입장도 아니고. 네. 근데 만나보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흔히들 이제 김종인 대표가 말하는 별의 순간이 되게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 내가 보기에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난 늘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문제가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예. 그 이외에는 그 사람에게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어떤 변수라기보다는 사법부, 뭐 사법 그런 리스크의 거죠. 영향이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나는 뭐 정치권에서 자꾸 그 문제 가지고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 법원의 결정에 맡겨놓고 기다려보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한다고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만나보니까 뭐 사실 아니 나는 내가 예. 이번에 뭐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고 네, 내가 네. 2016년에 민주당 가서 위원장 하실 때. 그때 그 양반이 성남시 시장을 했는데 네. 그때 뭐 자주 찾아오고 그래서 만나서 그때도 잘 알아요. 그래 보면 비교적 머리는 굉장히 빨리빨리 도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판단 능력도 예. 대단하다고 난 봐고. 평가가 좀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인으로서 예. 뭐 지금 사법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그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단 기초단체 장에서부터 예. 시작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오늘날에 와서는 많이 당을 장악하는 그런 걸 보면은 개인적으로 능력은 탁월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보면은 우클릭 행보를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것도 좀 일부 있었는데 뭐 보시기에 조금 더 그런 행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게 뭐 대권과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는 내가 보기에는 뭐 우클릭 행보를 특별히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도 없을 거예요. 예. 나는 사실은 야당이라는 거는 뭐 여당이 잘하면 야당은 영원히 희망이 없어요. 네. 여당이 잘못하니까 야당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주자 하는 무슨 경제정책적인 안을 제시를 해서 이게 경기부양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야당의 제안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네. 실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김종인 전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